내가 본 지난번에도 유평론가한테 여쭤보긴 했지만 국민의힘 의석수를 네.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보셨잖아요. 이번에 총선에서 결과를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줄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평론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저는 이게 보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요번에는 그냥 대중정선에서 난타전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또 그 선거 끝하로 가면 또 그리고 양쪽 하는 짓 보면 극단으로 서로가 진영 논리로 뭉치는 거로 이렇게 가는데 문제는 지금 핵심 코어 지지층의 마이너스를 까고 들어가는 게 되게 위태롭고 나는 민주당이나 지금 여기서 똑같은 꼬라지를 계속 이쪽이 실망시키면 저쪽도 실망시키는 짓을 분명히 할 거라고 분명히 잡아치지 않은 쪽이 이기는 거다.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나보고 너 때문에 총선이 안 좋으네 뭐네 하는데 제가 하는 얘기 있어요. 왼쪽에서 넘어와서 그래서 중간지대로 갈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저번 대선에서도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얼마나 빼오느냐가 중요해. 지금 이상민 의원 하나 넘어왔잖아요. 지금 몇 명 정도 혹시 더 넘어올 것 같다는 예상이 좀 드세요? 아니 나는 넘어온다기보단 미아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미아. 한마디로 누가 주워 먹느냐? 근데 내가 당담하는 게 뭐냐면 왜 미아라는 표현을 하면 주워 먹지도 못할 거라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걸 노리고 지금 이준석 신당이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보는 건 그게 이준석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이준석이 잘 되려면 윤석열도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보수가 선거에서 압도적일 때 그래야 이준석이 떡고물이 생기는 거지. 윤석열이 망하면 이준석도 같이 망한다고. 근데 지금 이준석 쪽 입장은 사실 그런 생각일 것 같아요. 오히려 그쪽을 망해야 거기서 뛰어나오고 민주당이 안 돼야 거기서 뛰어나오고 그래서 잡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생각이 다른데요 지금 보면. 이게 내가 거기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의당 있잖아요. 정의당이 딱 민주당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면 민주당 비례표를 받아먹어. 근데 정의당이 민주당하고 각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비례표를 받아먹지 못해. 맞습니다. 맞네요. 그 비교를 하니까 딱 이해가 되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보수 지지자들이 지역구에서는 윤석열 국민의힘을 찍고 그 중에서 아주 희소하게나마 비례는 그래 이준석 저 새끼라도 하나를 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오려면 이렇게 가면 그 표가 오히려 더 준다니까. 그러나 이준석이는 그렇게 갈 거야. 윤석열이 이게 그러니까 2008년도에 진보신당하고 민주노동당들이 갈렸을 때 둘 다 망했잖아. 둘 다 망하고 친노 세력하고 그쪽이 갈렸을 때 2008년 민주당 세력도 둘 다 망했다고. 같이 망하거나 같이 흥하지. 그리고 봐요. 2016년도 봐봐요. 국민의당도 흥했고 민주당도 흥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쵸. 둘 다 흥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내분해서 각을 세웠을 때 잘 되려면 둘 다 흥하지 하나는 망하고 하나는 흥하는 게 안 돼. 표심이 그렇게 움직이질 않아. 그러나 그렇게 가는 거지. 신당 지금 하루 만에 24,000명 모집했다. 지금 분위기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지금 계획대로는 아마 20일이나 1월 말에는 아마 창당 대회를 아마 할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근데 그렇지. 어쨌거나 좀 미래는 어둡게 보시는 거잖아요. 이쪽은. 아니 그러니까는 으쌰으쌰는 해. 으쌰으쌰하고 그러면서 뭐냐면 이제 결속력을 다지고 기타 등등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편성을 확보해 나가느냐에서는 그러니까 이준석이 윤석열에 대한 분노를 많이 누르고 선거 운동을 한다면 성공을 할 거야. 그러나 그 분노를 표출을 하면서 가면 자기도 죽는 거라니까. 연기를 해야 돼. 연기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가는 중이잖아요. 지금. 그치. 그런데 이제 그 노선 차이, 그러니까 감정 싸움이 아니라 노선의 차이로 가면은 그래야지. 근데 그게 되겠어? 그게 사람이 머리를 굴려도 그 성품이 못 참는 거야. 내가 정치인들 한 8년 이직거리 하면서 나도 정치인들 보면 정치인들한테 중요한 건 이성이 아니라 빈정이야. 빈정이 1이야. 그래서 나는 좀 그렇지. 그래서 딱 안철수 의원이 딱 한마디 했더라고요. 뭐라고? 이삭 줍기 소용없다 말했어요. 이삭이 왜냐면 썩은 이삭만 떨어지거든. 멀쩡한 이삭은 안 떨어져. 말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 보면 제대로 이삭들이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안철수 대표는 그 말을 앞에다 붙였어야지. 내가 해봐서 아는데 뭐 그런 내용들 앞에 하긴 했어요. 자기 해봤다. 근데 니들은 나만큼 안 된다. 결국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이준석이 정치 끝날 때까지 이준석과 안철수는 둘 중에 한 명이 정계를 떠날 때까지 영혼의 라이벌이라니까. 둘이 영혼의 라이벌이 끝까지 영혼의 라이벌로 갈 거야.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서로. 근데 이 둘이 그렇게 또 사이가 안 좋지는 않지 않나요? 네. 둘 사이 누구하고요? 안철수하고 이준석하고? 네. 이 새끼 저 새끼 한 사이잖아요. 겉으로는 그런데 속으로도 진짜 그런 사실 궁금하기는 해요. 속이요? 양쪽 내가 가운데 끼어가지고 양쪽이 서로에 대해서 디스를 하는 걸 다 들었던 입장에서 서로가 서로를 싫어하고 서로에 대한 그 감정이나 표정이 비슷해. 누가 잘났다라고 얘기해주기에 나는 둘이 똑같다. 둘 다 나를 싫어하겠구나. 정도의 차이도 없구나. 그냥 그게 뭐라고 하냐면 동족 혐오. 둘이 서로를 디스하고 싫어하는 거 보면 약간 동족 혐오의 느낌이 난다니까요. 네, 그렇죠. 원래 사실 저희 그 두 번째 아이템은 이준석이 아니었는데. 아니 근데 뭐 이렇게 말이 흘러가다 보면, 그러니까 24,000명이나 거기가 일단은 정당으로서의 의석수를 목표가 아니라 정당이라는데 노선하고 의견그룹 있잖아요. 노선하고 의견그룹으로 생각을 하고 좀 길게 보면 모르겠으나 요번에서 항상 이준석과 유승민의 문제는 뭔지 알아요? 단거리 경주를 한다는 거예요. 단거리 경주를. 그러니까 만약에 바른정당이나 기타 등등을 했을 때 그때 만약에 자기들이 장거리 경주를 한다라고 보고 운영을 했으면 제3당으로 자리를 잡았지. 그렇죠. 그게 좀 제일 안타깝긴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이미 봤잖아. 제3당을 하는 유승민과 이준석은 제3당에 필요한 미덕들을 못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이미 확인을 했거든. 그러니까 지구전을 할 수 있는 자금력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신당이나 이런 게 출범 초기에 분위기는 사실 좋았는데 결국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다 흐지부지 돼버리는 것 같아요. 다시 그러면서 원상복귀하고 그런 게 계속되다 보니까 사실 꾸준히 관심을 주는 사람도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전이 안 된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노선을 지키기,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좀 찬바람을 쏘여도 계속 간다가 아니라 결국은 나가지고,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소신을 접고 정치공학적으로 합당을 하잖아요. 이게 거기서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2020년에 황교안하고 대표하고 그렇게 합당을 하는데, 문제는 그걸 합당을 하고 난 다음에 대중을 상대하는 자세. 그때 이제 지금 왜 그렇게 사람들한테 욕을 먹어요? 개무시 쳤잖아. 그리고 협잡으로 마구 난도질을 하고, 그리고 자기네들 지분을 크게 한 다음에 패배에 대해서 책임은 황교안이 다 져라잖아. 그러니까 2020년에 자기들이 입당해서 뭐라고 했어? 자기들이 합당을 하면 수도권 선거는, 맨 처음에 우리가 이준석, 유승민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자기네들은 수도권을 맡고 황교안 저쪽은 그 경상도하고 이쪽에서 전략적 제휴를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서로 합당을 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 제휴 관계로 공천에서 서로의 영역을 나누자. 황교안 세력으로는 수도권 선거 못 치른다. 그리고 우리만이 수도권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이거인데 그거에 가스라이팅을 당했잖아, 황교안 대표가. 그러고 나서 수도권 선거 결과가 저렇게 됐으면 이준석, 유준석이 이 선거는 황교안 대표가 욕먹을 때 우리가 그때 나가서 이거는 저희가 책임지고 한다고 그랬고, 저희가 공천을 많이 휘둘렀고, 우리 사람을 공천을 많이 했고, 이 패배에 있어서는 황교안 대표의 정치적 책임을 저희도 같이 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도리지. 그런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았나 본데요. 그러니까 그거 황교안하고 나경원한테 독박 씌우고 자기네들 잘났다. 이거를 언프를 했잖아. 그래서 나경원 대표가 이준석 대표한테 감정이 안 좋구나. 그건 솔직히 얘기하면 2020년 패배 이후에 황교안이 잘못했지. 수도권 선거도 황교안한테 올박 씌우고, 그러면 그때 김종인 끼고, 김종인 비대위 끼고, 그리고 김영호 공천위원장, 뭐 그때 이제 선대위원장 이런 거 끼고, 자기네들이 했었던 플레이가 있는데 우리가 다 아는데, 그러고 또 우리가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정계에서 잘 안 보이지만 김세현 의원의 역할이 또 얼마나 2020년에 컸어. 김세현이 황교안계야? 김영호가 황교안하고 같이 선거 진두지휘했어? 그래 놓고서 이거는 완전히 패배, 잘못되면 어째 보험 들어놓은 거 아니야. 잘못됐을 땐 황교안만 죽이면 돼. 잘 되면 우리 거고. 그런 양아짓을 하다가 지금 쫓겨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윤석열하고의 투쟁에서 쫓겨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런 식의 양아 행동들이 누적이 돼서 같이 바른정당을 했었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승민, 이준석은 책임지지 않는 양아들이야.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 아니야.
내가 어떤 국회의원하고 어떤 정치인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내가 말은 안 하겠지만 그래서 그때 대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찌그러든 거고 지금 상태에서도 윤석열한테 반대하다가 이런 사람들 이삭줍기를 하겠다는 건데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오겠다는 거거든 결국은. 그러니까 우파의 주도 세력들은 자기가 되겠다고 하는 건데 뭐 정치공학도 좋고 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인간적으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준석의 노선이나 기타 등등의 매력적인 노선을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내가 하던 얘기 컨닝하는 것도 좀 컨닝이라고 하면 아니라고 하겠지만, 뭐 그런 뭐 의료 정책이나 이런 것도 하는데 그런 거 이전에 기본적으로서 사람의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신뢰, 같이 하는 거에 있어서 언제든지 도의가 없다라는 거지. 도의가. 정치는 소를 내부에서 많이 잃었네요. 정치는 그냥 아무거나 막혀도 되는 거를 정치도 이런 식으로 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2020년 총선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 서울시장 보궐선거하고 대통령 선거하고 이렇게 3연승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 식의 프레임인 거라고. 봐봐, 황교안하고 저 구닥다리 올드 보수들은 하면 다 졌는데 내가 하니까 이겼지. 라고 하면서 그 승리를 윤석열, 그러니까 서울시장도 보면 안철수가 바람을 일으켰던 거. 그 다음에 안철수하고 윤석열이란 바람을 일으켰었던 그런 변수들은 다 제거하고 자기가 그걸 독점하겠다는 심보를 보이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이 하지 못하겠다 제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준석이 조금만 겸손했고 이거는 세력적인 거나 그리고 피할 때 좀 피했으면 지금 이 꼴이 나나. 앞으로도 힘들어. 그건 뭐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똑같은 거였죠. 지금 이준석 대표의 성향이나 그런 게 스타일이 힘들어.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